당신의 하루의 빛과 희망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태훈 도령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 빈에서 씨의 사주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운명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하늘이 그에게 내린 경고,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치열한 삶의 길을 걸어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1992년 9월 18일, 이날에 태어난 한 사람의 운명.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이지만 그의 사주 속에는 날카로운 칼, 즉 금, 김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2026년과 2035년. 이 시기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실로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걸어온 빛과 그림자, 그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 그리고 그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그 운명의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보이겠습니다. 빈에서라는 사람의 본질, 그가 왜 노래를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집니다. 이 충격적인 운명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태훈 도령의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또한 빈에서 씨의 진심이 담긴 그 여정을 응원하고자 하시는 팬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아래 지호행, 쇼핑백 아이콘을 눌러 그의 활동을 직접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 험난한 운명의 길을 걷는 그에게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빈에서 씨의 운명,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참 묘하게 하늘이 만든 이야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시기부터가 평범하지 않았고 그가 걸어온 길엔 빛과 그림자가 늘 함께했습니다. 1992년 9월 18일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을의 금기 김기즉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날에 태어나셨어요. 9월 18일은 백로백로를 지나 추분추분으로 향하는 결실의 계절 한가운데입니다. 이때는 세상이 맑아지고 뜨거웠던 여름의 기운이 모두 수렴되어 열매가 여물며 자연이 결실을 맺는 시기지요. 그 말은 곧 결실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주의 핵심은 맺음입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맺는 힘, 그것이 바로 빈에서 씨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는 흐지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한 것은 어떻게든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결말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강인한 금의 속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습니다. 불화과을고 이 약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불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열정이고 에너지이며 확산하는 힘입니다. 빈에서 씨는 늘 마음이 뜨겁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유지할 장작, 이 부족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태워버리고 금방 방전되는 것이지요. 또한 흙이 약합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흙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 즉 중심축이자 단정감입니다. 흙이 약하니 감정이 예민하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버텨야 할 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점, 불과 흙의 부재, 이것이 그의 초년운을 힘들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어릴 적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불의 기운이 약하면 오히려 그 불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따뜻한 시선, 그것이 그에게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주변의 시선이 상처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뜨거운 반응이 오지 않을 때, 혹은 나의 예민함, 약한 흙, 이 타인의 무심함, 강한 금과 부딪힐 때 그는 홀로 상처를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이분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쇠는 불로 단련되어야 비로소 명검이 됩니다. 그의 사주에 불이 약했기에 그는 스스로 불을 찾아다니는 시련을 겪어야 했고, 그 시련이 그를 더 날카롭고 단단한 칼로 만든 것입니다. 비내서 씨의 사주는 금생수 김생수의 흐름이 강합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금 김은쇠 즉 이성과 분석력 냉철함입니다. 수능물 즉 감성과 예술 흐름입니다. 금생수란 차가운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형상입니다. 이것은 곡감성의 예술가이자 이성의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이중적인 매력 아니 이중적인 고뇌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정이 풍부하고 음악적인 재능이 타고났으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물의 기운은 상대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슬픈 사람을 더 슬프게 기쁜 사람을 더 기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극대화된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강한 금 김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금은 전략가입니다. 생각이 많고 자기 자신에게 늘 엄격하지요. 무대 위에서는 감성의 예술가이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냉철한 이성의 전략가가 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복귀하고 채찍질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기운이 충돌할 때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물이 너무 강해지면 감성에 휩쓸려 우울해지고 금이 너무 강해지면 이성에 갇혀 자신을 비판하며 고립됩니다. 이 사주는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꾸며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금의 기운은 정직하고 순수합니다. 물의 기운 또한 거짓을 담지 못합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진심 이 대중에게 전달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무대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노래라는 진심의 길을 택한 겁니다.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진실된 길 그것이 금생수 사주를 가진 비내서의 숙명입니다. 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실함입니다. 금 김의 기운은 결실과 규칙을 상징합니다. 그는 스스로 정한 룰을 어기지 않습니다. 둘째, 집중력입니다. 한번 파고들면 끝을 봅니다. 셋째, 타고난 무대 감각입니다. 금생수의 흐름은 사람들의 감정을 꿰뚫고 그 감정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단점은 치명적입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는 마음 흑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흙은 나누는 기운 받아주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흙이 약하니 그는 자신의 짐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안고 가려 합니다. 자기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번아웃이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불이 약한데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니 그 불씨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이 사주에선 눈과 목으로 기운이 약합니다. 사주에서 불우한 눈을 관장합니다. 불이 약하니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한 금 김은패 기관지 목을 상징합니다. 그의 사주는 금이 강하지만 그 금을 재련할 불이 약하고 그 금을 지탱할 흙이 없습니다. 즉 쇠는 날카롭지만 뿌리가 약합니다. 무대 조명 화이나 장시간의 스케줄 화 또는 스트레스 화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 이 약한 불이 완전히 꺼지면서 가장 중요한 목김과 눈화이 약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초년운은 어땠을까요? 이분의 초년운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겉바속촉이 아닌 겉발속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봤지만 속으로는 추웠던 운이에요.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일찍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벽을 느꼈던 시기였죠. 금, 김의 기운이 강한 아이들은 왜 어른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철이 빨리 듭니다. 세상의 이치를 특히 냉정한 현실을 빨리 깨닫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방황기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방황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초년운에는 물수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주 원국에도 금생수로 물이 강한데 운에서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망망대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바다 위에 돛담배 하나가 떠있는 형국입니다. 불화 이 약하니 등대도 없고 흙도 이 약하니 다들 내릴 땅도 없습니다. 그저 파도치는 대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집을 옮기거나 인간관계에서 끊어지고 이어지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의 인연 하나의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효류하는 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운도령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운명이 길을 닦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표류의 시간, 그 방황의 시간 덕분에 노래의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외로움이, 그 막막함, 이 지금의 무대 위에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이 초년운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예요. 진짜 내 노래는 내가 아파야 나온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늘이 그렇게 혹독한 시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얕은 물에서는 깊은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비내서에게 깊은 바다와 같은 고통을 주었고 그는 그 바다 속에서 자신만의 진주 즉 진심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내서 씨는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칼처럼 단단한 사람입니다. 초년의 그것은 물결 속에서 살아남은 쇠김입니다. 물에 씻겨 더 날카롭고 더 빛나게 된 칼입니다. 누군가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분이에요. 초년의 그 흔들림이 그 표류가 결국은 뿌리를 만든 시기였다는 걸 지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그는 노래의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독했던 초년을 지나 중년운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비내석 씨의 중년운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운입니다. 초년이 망망대해였다면 중년은 안개 낀 숲입니다. 초년에는 세상이 비내서 씨를 시험했다면 중년부터는 세상이 그분에게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안개가 걷히는 운입니다. 특히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사주에 없던 그토록 갈망하던 불화, 과흑, 토의 기운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이 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많았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제는 나를 보여줄 때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쇠기와 물수로만 이루어졌던 그의 세계에 따뜻한 태양화이 비치고 그를 지탱해줄 단단한 땅, 토이 생기는 형국입니다. 음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장르나 감성이 터져나오는 운이에요. 이전까지는 아픔과 외로움을 노래했다면 이제부터는 희망과 위로, 따뜻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했던 불씨가 드디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35세를 전후로 큰 전환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혁명에 가깝습니다. 주변에서 돕는 귀인도 생기고 자신을 향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초년에 그를 표류하게 했던 물수는 이제 그의 예술성을 상징하는 자산이 되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쇠김은 그의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불화은 명예가 되고 흑토은 만정이 됩니다. 하지만 태운 도령이 여기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기에는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운이 오를 때마다 하늘은 그 마음을 먼저 시험하거든요. 그의 사주는 흑토이 약합니다. 흙은 겸손함 포용력입니다. 운에서 흙이 들어와 그를 돕지만 본래의 성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흙은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이번에 중년후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오는 시기입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무대를 빛내는 순간, 즉 불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순간 그의 약한 흙토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즉 중심을 잃으면 주변의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성공은 오롯이 그의 진심과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치열한 중년을 지나 그의 말년은 어떨까요? 말년운으로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기운이 흐릅니다. 이분의 사주는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행복을 얻는 운입니다.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고진감 내형 사주입니다. 어릴 때는 외롭고 젊을 때는 치열했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과 사랑 이 주변에 가득 찹니다. 초년에는 물수의 기운에 휩쓸려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바빴다면 말년에는 그토록 원하던 흙토의 기운 이 단단하게 자리잡아 그 흙토 이 제방이 되어 모든 물수를 품어안는 호수와 같은 형상이 됩니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그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스승이자 멘토가 됩니다. 말년은 부부와 명명이 함께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물질보다 더 큰 복은 사람 복이에요. 진심으로 옆에 남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초년과 중년의 그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인연들. 그 중에서 진짜 많이 그의 곁에 남습니다. 이 시기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쌓아온 감정과 경험, 그 모든 고통과 환희가 하나의 완성된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물운은 어떨까요? 이분의 재물운은 참 신기한 구조예요. 한 번에 폭발하진 않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뭐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나 약합니다. 하지만 금생수 김생수 즉 나의 재능김 이물수를 만들어내고 이물수 이 결국 재물목을 키우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번에 폭발하진 않지만 쌓이고 쌓여서 크게 모이는 운입니다. 티끌 모아 퇴산이 아니라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운입니다. 젊을 때는 재물이 들어와도 금방 나갑니다. 외특토 이 약해서 재물을 담아 둘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수이 많아 돈이 흘러들어와도 댐토이 없으니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30대 후반부터는 안정의 재물운이 시작됩니다. 중년운에서 흑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댐이 생기는 겁니다. 흘러들어온 강물을 가두어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노력형 재물운이에요. 하늘이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땀수 과진 심김으로 만들어내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한번 모이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38세, 41세, 45세 무렵에 큰 기운의 흐름이 옵니다. 이때는 물수이 나무목 이를 만나는 즉 나의 재능이 돈으로 직결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시작하는 일은 돈이 붙어요. 새로운 앨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사주는 불화이 약합니다. 조급함은 불화의 영역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조급함은 오히려 그를 태워버립니다. 준비된 시작만이 복을 부릅니다. 그의 사랑운과 결혼운은 어떨까요? 빈에서 씨는 감정이 깊고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금생수, 김생수 사주 특히 물수 이 강한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겁니다. 겉으로는 쿨해 보여도 김사랑 앞에 선 순수한 스타일 수이지요.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주는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 김의 기호는 의리를 상징하고 물수의 기호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초년에는 이 감정이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나의 깊은 물수를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하거나 나의 순수한 진심이 상대의 계산적인 마음과 부딪혀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흑토이 약해 사랑의 아픔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랑운이 안정되는 시점은 34세 이후입니다. 중년운이 시작되고 흑토 기운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안개가 거치듯 나에게 해로운 인연과 이로운 인연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띠로 보면 뱀띠 사나소띠 축닭띠와의 인연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비내서 씨는 92년생 원숭이 띠 신입니다. 하지만 사주 원국에는 달의 기운 즉 강한 금 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사소 축달근 사주에서 삼합삼합을 이루어 거대한 금 김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그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특히 소띠 축는 그에게 부족한 흑도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띠사는 그에게 부족한 불화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띠는 그의 본질 김을 이해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은 비내서 씨의 예민한 감정수를 이해해주고 그가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귀한 인연입니다. 결혼은 늦게 들어오는 편이에요. 흑도이 약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늦은 결혼일수록 오히려 복이 큽니다. 초년에 결혼했다면 그것엔 물살에 휩쓸려 가정이 깨지기 쉬웠을 겁니다. 안정된 중년에 만나는 인연. 서로를 위로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다시 건강운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분은 체질상 긴장형이에요.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습니다. 왜 불화이 약하고 금김이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늘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위, 토, 목, 김, 어깨, 목 쪽이 약해요. 스트레스 화가 쌓이면 가장 먼저 불화, 이, 흑, 토를 마르게 하여 위에 신호가 옵니다. 신경성 위협 그리고 그 불화, 이 쇠김을 녹이려 하니 목과 기관지가 상합니다. 또한 물수이 너무 많아 나무목과 썩는 형국이니 어깨나 간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그쪽으로 신호가 옵니다. 공연이 잦을 때는 반드시 휴식 스케줄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의 사주는 달리는 사주가 아니라 쌓아가는 사주입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다음을 위한 축적입니다. 다행히 40세 이후로는 건강운이 점점 좋아집니다. 중년운에서 불화과 흑, 토이 들어오면서 오행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삶의 균형이 잡히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의 기운도 안정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주로 사업을 해도 될까요? 이분은 이름으로 사는 사주입니다. 자기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사람입니다. 빈에서 이 석자가 곧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연, 방송, 콘텐츠 자기 이름을 내건 프로젝트가 다 잘 맞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묶이는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공동사업은 재물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의 사주는 금, 김입니다. 금은 독립적입니다. 누군가와 섞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또한 흑, 토, 이 약해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중재나 타협이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거나 상처받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획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가 훨씬 좋습니다. 또한 모모의 기운이 약하므로 이 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관련된 일, 예를 들어 산, 나무 소리, 향, 물과 관련된 테마의 작업이 복을 불러옵니다. 문서원은 어떨까요? 계약 부동산 문서원은 37세 이후에 활짝 열립니다. 왜 37세일까요? 이때부터 그의 운의 흑, 토의 기운이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흑, 토은 곧 문서이자 부동산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계약 제한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이어질 복된 문서예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는 문서는 늘 시련의 시험지처럼 옵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독이 숨어 있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늘은 늘 준비된 자에게만 좋은 계약을 내리니까요. 결국 빈에서 씨의 인생은 꾸준함과 진심으로 완성되는 운명입니다. 그의 사주는 금, 김, 과물수입니다. 물은 꾸준히 흘러야 썩지 않고 금은 꾸준히 닦아야 빛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별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목소리. 그게 이분의 사주가 말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맞이할 가장 큰 운대운, 대운은 언제일까요? 대운은 36세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 대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30대 중반 특히 36세를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이막을 맞이합니다. 그건 마치 긴 터널 끝에서 햇살이 비치는 순간과 같습니다. 초년에 그를 괴롭혔던 물, 수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불, 화, 과흙, 토의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10년, 즉 36세부터 45세까지 빈에서 씨에게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 고통, 노력들이 하나의 결실로 맺히는 시기예요. 그가 흘렸던 모든 눈물, 수, 그가 견뎌냈던 모든 고통, 김 드디어 명예, 화와 안정, 토. 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2028년부터 2032년 사이,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이 완전히 바뀌고 대중의 인식도 달라집니다. 트로트 가수 빈에서가 아니라 아티스트 빈에서로 거듭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기만의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 언어, 김생수를 세상에 들려줄 때예요. 그가 초년에 겪었던 그 깊은 바다의 이야기를 노래할 때 대중은 비로소 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대운이 열릴 때의 징조는 이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들어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늘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복이 있어도 인생에는 경고등이 있지요. 하늘은 그가 이 대운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합니다. 빈에서 씨에게 그 시기는 2번 옵니다. 태운 도령이 이 부분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2026년입니다. 병호, 년입니다. 이때는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예요. 병호는 거대한 불, 화의 기운입니다. 그의 사주는 불, 화, 이 약합니다.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가뭄의 산불이 나는 격입니다. 약한 불씨를 가진 그에게 너무 강한 불이 들어오면 그의 본질인 금, 김, 이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즉,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제안, 감당하기 힘든 계약, 혹은 주변의 달콤한 말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넌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때 욕심을 내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2026년은 내 중심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흙, 토, 애의 기운, 즉 묵묵함과 겸손함으로 그 불길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35년입니다. 을묘, 년입니다. 이때는 건강과 심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을묘는 나무, 목의 기운입니다. 그의 사주의 금, 김, 이 강한데 나무, 목, 가 들어오면 아금극목, 김극목, 이 일어납니다. 즉, 나의 날카로운 칼, 김, 이 나무, 목을 베어내려 하면서 에너지가 극도로 소모됩니다. 또한
이 나무는 그의 사주에 약한 흙, 토를 뚫고 들어옵니다. 건강, 특히 간, 목, 과위, 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휴식이 곧 복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잠시 멈추면 하늘이 복을 다시 열어줍니다. 2035년은 전진이 아니라 멈춤과 성찰의 해로 삼아야 합니다. 그 외엔 큰 재난운이 없습니다. 하늘이 빈에서 씨에게는 지속형 복을 주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이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이 그에게 준 역할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의 전령이 될 겁니다. 초년에 겪은 물, 수의 고통은 이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치유의 물, 수이 됩니다. 그를 단련시켰던 금, 김의 기호는 이제 사람들의 아픔을 끊어내는 정의로운 칼, 김이 됩니다. 노래로 사람을 위로하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운의 기호는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겠지만 그 중심엔 언제나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분의 운명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길이에요.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아픔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목소리. 언젠가 빈혜석 씨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의 노래가 아니라 그의 이름 석자가 위로의 대명사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주신 그의 사명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의 길 위에 별을 심어두었습니다. 초년의 방황기에는 그 별이 조금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바로 별빛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고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노래로, 그 진심으로 세상을 안아줄 차례입니다. 대운 도령이 그 길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